너무 예쁜데 저기? 후미진 뒷골목, 재개발로 쓰러져 버린 도심의 틈새, 편의를 다하고 버려진 쓰레기. 김정아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뒤처져 버린 우리의 흔적이다. 발전하는 새로운 것들에 의해서 뒤에 그냥 남겨져서 눈에 안 보이게 된 거,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았던 것 같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시선, 그 속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을까? 김정아 화가의 작업 원천은 바다. 이제 20년 됐어요. 남편이 조선소에 오게 돼서 같이 왔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도시에서만 살아서 항상 이렇게 수직선이 강조된 수직선만 보고 이렇게 꽉꽉 차 있는 데 있다가 넓은데 아무것도 없다니 막 이런 기분? 이곳에 정착해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바다보다는 그 이면이 보였고, 그때부터 그녀는 아픈 바다를 담아왔다. 이 작업은 3년 동안 낚시 쓰레기랑 납지지대를 모아서 해녀분들이 쓰는 납추랑 모아서 작업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그 고니들이 납추를 목에 삼켜서 죽어가는 모습 사진 같은 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고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낚시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납덩이를 녹여서 바위 틈에 끼우고 거기다 낚싯대를 고정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낚시 끝나면 다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물에 녹게 되고 껴있는 거 잘 빠지지도 않아서 몇 시간씩 거기 바위에 매달려서 그걸 빼고 하셨다 그러거든요. 갖가지 바다 쓰레기의 사연이 담긴 작품들. 쓰레기의 최종 종착지가 화폭인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바다 쓰레기로 만든 파도 속에는 우리의 민낯이 함께 밀려온다. 더 이상 어머니의 향수를 찾을 수 없는 국민생선 고등어. 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찬 인간의 욕망. 그 욕망에 한 발 다가서면 자화상이 그려진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던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낮고 강렬한 언어로 지적하는 김정아 작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보여지는 렌티큘러라는 기법으로 작업한 거예요. 멀리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가 가득한 해변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가가면 쓰레기가 사라지고 깨끗하고 새들이 있는 풍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가득한 저 해변에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픽처레스크라고 하면 그림 같은 어떤 장관을 이룬 풍경 이런 걸 얘기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 원래 그림이라 그러면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림에서 이 쓰레기가 액자 밖으로 튀어 넘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림 속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의 이야기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왜 쫄래쫄래 따라다녀? 안녕하세요. 두 번째 보니까 편하네. 쓰레기 줍기가 일상이 된 나들이. 방학을 맞은 딸도 오랜만에 함께 바다를 찾았다. 10년 전
처음 딸과 함께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덕분에 엄마는 그림으로 딸은 환경 전공을 살려 대학에 진학하는 계기가 됐다. 바다 쓰레기를 줍고 분류해서 뭐 규칙도 찾고 이런 활동이 재밌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바다 쓰레기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싶으니까 관련 연구도 할 수 있고 뭐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배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됐죠. 진짜 쓰레기가 많다. 그러니까 주워도 큰 쓰레기들은 한눈에 보이지만 작은 쓰레기들은 진짜 들여다봐야지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줍다 보면 와 진짜 쓰레기가 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엄마는 엄마가 잘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은 것 같아서 진짜 좋고요. 작품 구상을 하고 이제 작품 구상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게 보기가 너무 좋아요. 쓰임을 다해 인간으로부터 버려진 산업물들의 종착지는 언제나 바다. 욕망에 부푼 바다에서 화가는 빛바랜 보석을 건진다. 근데 여기 약간 뾰족한 거 있다 이렇게. 조심해, 이거 찔린다. 이게 저기 낚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이게 맞네. 얘네로 바닷속에 물고기들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그치? 신난다. 죽다가 뭔가 이렇게 얘기가 떠오르거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이 생기면 거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해요. 오늘처럼 이제 미끼를 발견했을 때 그게 이렇게 바닷속 풍경을 만들면 재밌겠다. 가짜 물고기들인데 걔네들이 풍경을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때야 뭐 하나하나 걔네 자체가 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녀의 화폭 속에서 유리 조각은 바닷물이 되고 병뚜껑은 조개 품은 바위가 된다. 그 위에 부서지는 스티로폼 물보라.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뭐 스티로폼은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고 비닐 뭐 다 플라스틱인데 네, 그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큰 덩어리가 있어서 주울 수 있는 건 사실 그렇게 또 훨씬 나은데 그게 잘게 부서져서 아주 미세하게 돼서 이제 뭐 플랑크톤도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뭐 먹이사슬에 의해서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뇌 신경 전달 물질에까지 영향 끼치고 그렇게 되는 거라 가장 심각한 거는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쓰레기로 인해 날개가 꺾인 바다새. 현장에선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도 종종 맞는다. 아, 저거 줄 걸린 건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선배님. 네, 여기 바닷가 쓰레기 주우러 왔는데 갈매기가 그 줄에 발이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해.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마음으로 풍선 날렸는데 그게 날아가다가 이제 공중에서 터지고 떨어지면 그게 바다에 떨어져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색도 바래고 하면 걔네들이 해파리처럼 보인대요. 그러면 이제 해양 생물들이 그걸 먹게 되고 바다거북 같은 경우 이렇게 목에 돌기 때문에 먹은 걸 다시 뱉어낼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 안에 쌓이고 또 그 풍선 줄 같은 게 목을 감거나 뭐 신체 일부를 감으면 사람처럼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피해들이 있고 해서. 수확은 늘 풍성하다. 화가의 재료도 무한대. 하지만 어쩐지 밀려오는 씁쓸함. 오늘같이 이렇게 다양한 쓰레기를 마음에 드는 쓰레기 많이 줍는 날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지난주에 작업하려고 주우러 왔었는데 그때 정말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바다 파도도 치고 너무 멋있는데 뭔가 쓰레기가 없어서 좋은 건지 아쉬운 건지 그랬던 적도 있고요. 빛바랜 색과 볼품없는 형태는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비슷한 쓰레기라도 그녀의 손에 놓이면 재료의 가치는 달라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좋아하는 게 바닷가에서 햇빛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있고 닳아서 얘네가 색이 많이 달라진 채로 이렇게 바다에 놓여 있는 걸 주울 때 동그만히 앉아 있는 그 꼬마애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무슨 색이라고 딱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색이 아닌 굉장히 많은 색이 있거든요. 공장에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햇빛이랑 시간이 거기다가 사람이 만든 거에다 이렇게 더해져서 바람, 뭐 소금 다 더해져서 이런 색이 됐다고 생각하면 더 약간 가슴 설레는 색깔인 것 같아요.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 쓰레기. 소금기를 버리고 이제 사연을 품을 시간을 기다린다. 구워온 애들은 가볍게 헹구기만 하지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진 않아요. 얘네들 자체의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씻지는 않고 마르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크기별로, 그러니까 색깔별로 약간 분류를 해놔요. 다음에 쓸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바다를 품었던 시간만큼 자본의 냄새를 덜어내고 희미한 파스텔 톤으로 제각각 빛을 내는 보석들. 흔한 소주병은 에메랄드 바닷빛을 머금었다. 뭐 소주병, 맥주병, 와인병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부르스름한 거하고 초록 계열하고 갈색 거의 이 세 종류. 근데 이 초록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양식업에 쓰이는 저 뭐지 굴 씨앗 넣을 때 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밧줄, 노끈, 담배꽁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 바다로 온 쓰레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종류 대부분 중국 거인 것 같아요. 중국 글씨 써 있고 이런 것도 외국에서 온 거죠. 원래 모습이 뭐였을지 몰라서 상상하기 좀 어려운 애들도 있지만 얘가 좀 전에 얼마나 이렇게 환하고 예쁘고 그래서 좋아했을까. 근데 지금은 이런 이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된 그런 모습 좋아하고요. 환경 때문에 멸종한 공룡 같은 우리가 그런 입장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바다에 혼자 버려져 있는 얘를 봤을 때. 이런 애들은 따로 모아요. 따로 모으고 아껴요. 버려진 쓰레기가 예술이 되는 모순. 그 쓰레기로 인간이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마저도 쓰레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화가의 성실한 고집이 만들어낸 역설. 환경 위기를 나타내는 환경 위기 시계를 만들 거예요. 0시부터 12시까지로 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시면 지구에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 종말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2시간 10 몇 분만 남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위기 상태를 이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덮어서 이 풍경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인류의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한다는 경고. 지구인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2시간 14분. 멈출 수 없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더디가게 할까? 작품의 메시지는 날카롭다. 그녀에게 작품은 인테리어가 아니다.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보시고 이런 거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엔 좀 이렇게 그림 보이는 게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밥 먹고 사는 것처럼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살면서 느낀 거, 이야기하는 거, 제가 제 내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더 성장하고 저다워지고 저를 알아가고 그림이 저한테 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기 상황 같은 걸 제 작품을 보고 이렇게 와 닿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받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환경이란 테마를 화폭에 담을 수 있었던 계기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곳 오션과의 인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김정아 작가는 이 단체의 예술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식 교재를 계속 필요로 해요. 김정아 작가님은 저희 오션 설립한 직후에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처음에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세미나에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그 관심을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벌써 10년 넘었죠. 10년 넘는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거나 뉴스레터를 내거나 논문을 내기는 하는데 그렇게 그런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작가님이 이 그림이나 작품으로 쉽게 설명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있죠. 일단 오션을 알게 돼서 원래 저도 바다에 그 아는 게 너무 없었는데 알게 돼서 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거의 오션은 제 바다 쓰레기 작업의 어머니. 사람들한테 쉽게 환경이라는 무겁고 거대한 담론을 아이들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림 작업들.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내는데 예술만큼 좋은 코드가 있을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가 싹.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로 생각해서 걔네들이 알게 되면 이렇게 하고 해서 처음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작업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딸과 함께했던 오션의 활동은 한 장 한 장 그림으로 남았다. 바다를 거닐면서 딸과 나눴던 환경 이야기를 이번엔 그림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바다 쓰레기 문제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 환경 문제를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주인이니까. 저것도 예쁘다. 와, 예쁘다. 오, 여기 한 번만. 쓰레기를 쫓다 보니 어느새 도시의 그늘 속에 와 있다. 바다 아리에서 확장된 낡음의 시선. 작가는 늙어버린 집 담벼락에서 어떤 사연을 읽었을까? 그림자까지.
여기는 이렇게 현실의 공간 같은데 이거 같은 페인트로 그러니까 질감도 굉장히 동떨어진 반짝반짝한 질감에 한 가지 색깔로 칠해버려서 명암만 남아있는 이게 굉장히 여기랑 다른 차원처럼 느껴져서 보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물에 대한 정서적 체험은 스스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화가의 자각이다. 제 시선을 잡는 사물을 발견하거나 마음에 드는 풍경, 어떤 요소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걸 기록해 놓으려고 빨리 가야 할 땐 사진을 찍어 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려 놓기도 하고 그걸 하다 보면 일단은 이제 메모 같은 의미,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그게 쌓이면 내가 내 시선을 잡는 것들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계속 보면 내 시선을 왜 잡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그녀의 기억이 머무는 작은 사물들의 일기. 나무에 걸린 빨간 풍선. 하루 종일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뛴다. 아이들을 뛰게 한다. 요즘 그녀는 도시의 틈새에 눈길이 간다. 지어진 지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시선을 잡는데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것들에 의해서 뒤에 그냥 남겨져서 눈에 안 보이게 된 거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았던 것 같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저의 모습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필요에 의해 빨리 지어졌지만 휑하게 늙어가는 건물 사이로 빛바랜 꿈이 날아가는 어떤 날. 색색의 타일과 벽돌이 별처럼 빛나던 밤. 문득 달빛 따라 떠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 동심이 꽃핀다. 다닥다닥 따뜻하게 껴안고 사는 신림동의 소외된 건물들. 그녀의 눈에는 절경산수와 다르지 않다. 캔버스 하나하나가 약간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시간이 연결되어 있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옛날의 나, 지금의 나, 나중의 나 이렇게 공존하고 서로 치유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반복적인 붓터치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각자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방 가치를 잃고 버려지는 것들. 도시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찰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말 걸기를 시도해온 김정아 작가. 그 불안의 그림자만을 오려내어 보이지 않던 부분을 마주하게 하는 힘. 그녀가 길 위에 서 있는 이유다.